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3000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23장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메인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입니다. TCP 프로토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회 1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인트로덕션, 일반적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호스트 투 호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노드 투 노드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계층인 것입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은 논리적인 연결, 로지컬 커넥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송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수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서로 1대1 매핑, 즉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지컬 커넥션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논리적 연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보아왔던 네트워크 구조인 것입니다. 연구소의 LAN, 과학서점의 LAN, ATM망으로 구축된 WAN,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들이 라우터로 연결된 구조의 전체 네트워크인 것입니다. 라우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수행하는 기능과 전혀 관련 없는 스위칭 장비인 것입니다. 라우터의 대상이 되는 계층은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더 상위 계층, 우리가 직접 접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호스트에만 관련되는 계층인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수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연결된다는 것은 호스트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호스트의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우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계층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것입니다. 23회 1회 1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듀티 임무,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펑션,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로부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상위 계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첫 번째 기능, 임무는 패킷타이징, 패킷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내려온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한 다음에 각각의 세그먼트에 TCP 헤더를 붙이면 패킷이 되는 것입니다. 패킷을 만드는 역할, 어드레스 주소를 부여하는 역할, 어드레싱,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것입니다. 호스트, 즉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주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세스에 부여되는 주소를 포트 넘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에 주소를 부여하는 역할. 세 번째, 커넥션 컨트롤, 연결 제어. IP 프로토콜은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TCP 프로토콜은 커넥션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 제어를 할 것입니다. 송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수신단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간의 연결을 제어하는 역할. 릴라이어빌리티, IP 프로토콜에서는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TCP 계층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 이외에
컨제션 컨트롤, 혼잡 제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한 알고리즘이 설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퀄리티 오브 서비스 QoS,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알고리즘에 의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 메인 기능은 패킷타이징, 어드레싱, 커넥션 컨트롤, 릴라이빌리티입니다. 정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패킷타이징,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를 분할해서 세그먼트해서 각각의 헤더를 부과하면 패킷이 된다는 것. TCP 레이어는 커넥션 컨트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IP 레이어는 커넥션 리스 컨트롤인 것입니다. 어드레싱 프로세스마다 주소가 부여되는데 그러한 주소를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에러 컨트롤, 플로 컨트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델리버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 전달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노드에서 노드까지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데이터 전달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 나타낸 것입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의 영역, 클라이언트에서 서버까지, 호스트에서 호스트, 컴퓨터에서 컴퓨터,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까지의 데이터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호스트들, 컴퓨터 내부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특정 프로세스와 특정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책임지는 것,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프로토콜, 즉 TCP 프로토콜이 수행할 것입니다.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TCP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대 서버, 호스트 대 호스트, IP 프로토콜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주소 지정, 즉 포트 넘버 지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노드 투 노드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노드에 어드레스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데이터 전달을 책임질 것입니다. 노드에 부여되는 주소, MAC 주소, 혹은 NIC 주소, 혹은 랜카드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의 데이터 델리버리를 책임진다. 각각의 호스트, 즉 컴퓨터에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드레스가 바로 IP 주소인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델리버리를 책임진다. 프로세스마다 어드레스를 부여할 것입니다. 프로세스에 부여되는 어드레스를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포트 번호는 임의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65535 사위 값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포트 번호는 0에서 65535 사이에 하나 사용할 수 있다. 16비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포트 번호로서. 2의 16승은 65536.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값은 0에서 65535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버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포트 번호를 well-known 포트 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공통적인 포트 번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버에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버가 포트 번호를 임의로 수시로 바꾼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버 프로세스 포트 번호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well-known 포트 번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서버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버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 데이타임 프로세스, 데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프로세스, well-known 포트 번호 13번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의 데이타임 프로세스는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65535 사이의 값 52,000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52,000번의 프로세스에서 13번 서버의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수신하면, 서버 쪽에서 수신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번 프로세스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13번 포트 번호를 갖고 있는 데이타임 서버에서 52,000번이라는 포트 번호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가 전달될 것입니다. 전달되면 어떤 프로세스로 전달할지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2,000번 데이타임 서버로 클라이언트로 데이타임 클라이언트로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그림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프로세스 포트 번호를 갖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의 데이터의 전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의 데이타임 프로세스가 서버 쪽의 데이타임 프로세스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주소가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인 것입니다. IP 어드레스를 갖고 호스트, 컴퓨터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서버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서버의 IP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서버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프로세스인 데이타임 프로세스, 즉 13번 프로세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까지 찾아가서 그 컴퓨터 호스트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포트 번호 할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IANA에서 포트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입니다. 인터넷 Assigned Number Authority, 즉 다시 말하면 인터넷 관리기관인 것입니다. IANA에서 포트 번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번에서 1023번까지는 항상 서버에 부여되는 포트 번호, well-known 포트 번호인 것입니다. 1024번에서 49,151번까지는 사용하는 경우에 항상 IANA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항상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시 포트 번호인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이나믹한 포트 번호입니다. 임의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번호인 것입니다. IANA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IANA에서는 소켓 주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켓 주소는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합한 것을 보통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두 개를 합쳐서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IP 어드레스는 IP 헤더에 포함될 것입니다. 포트 넘버는 물론 TCP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UDP 프로토콜의 헤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뢰성 대 비신뢰성, 즉 다시 말하면 신뢰성 프로토콜과 비신뢰성 프로토콜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신이 흐름 제어 및 오류 제어를 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리고 복잡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를 구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신뢰성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그 자체에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빠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비신뢰성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관련된 프로토콜 UDP와 TCP가 있는 것입니다. UDP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비연결지향 비신뢰성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물론 헤더 크기가 작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TCP는 이와 반대입니다. 비연결지형이 아니라 연결지형. 비신뢰성 프로토콜이 아니라 TCP는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수행하는 신뢰성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노드와 노드 간의 델리버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종단 대 종단 신뢰성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플로우 컨트롤 또는 에러 컨트롤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가 전달되면 데이터의 마지막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마지막에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에러 컨트롤과 플로우 컨트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드에서 노드까지, 노드에서 노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드에서 노드까지, 분홍색 부분, 노드에서 노드까지의 에러 컨트롤만 수행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의 데이터 전송에서 에러가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링크가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 노드에서 노드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네트워크로 내려가서 다시 데이터 링크 피지컬 해서 데이터의 전송 과정은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하든 아니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까지 에러 컨트롤 또는 플로우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UDP인 경우, UDP를 사용하는 경우는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 자체가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 기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TCP 프로토콜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종단에서 제일 마지막 종단, 마지막 끝에서는 에러 포함 여부를 디텍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에러 컨트롤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 쪽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레시버 쪽의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패킷을 전송할 것입니다. 패킷을 수신한 레시버 쪽의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에러 디텍션을 수행할 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데이터를 델리버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송신단 쪽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게 리트랜스미션, 재전송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러 컨트롤, 에러 제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계층에서 이러한 에러 컨트롤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에러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된, 훼손된 패킷을 감지하고 또 훼손된 패킷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제거된 패킷을 추적하고 그에 해당하는 패킷을 다시 재전송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패킷이 중복으로 수신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중복으로 수신되어 있다고 한다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패킷에는 순서 번호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 번호에 어긋나게 수신된 경우에 버퍼에 저장한 후 다시 순서 번호에 맞게 재조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번호, 순서 번호, 즉 시퀀스 넘버와 하기능답 번호, 액놀러지먼트 넘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넘버, 즉 순서 번호는 생성된 패킷 각각에 부여되는 번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각각의 패킷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패킷이 재전송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패킷이 중복되었는지 어떤 패킷
시 순서가 어긋나 있는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킷마다 순서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 번호는 순서 번호 필드가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m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 존재할 수 있는 모듈러의 개수는 2의 m제곱개, 즉 스테이트 수가 2의 m제곱개이므로 0에서 2의 m제곱 마이너스 1까지 순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TCP에서는 시퀀스 넘버 필드가 32비트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만약에 4비트라고 가정한다면 0에서 15까지 순차적으로 패킷의 번호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확인응답 번호입니다. 확인응답 번호에서는 항상 확인응답 번호는 누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cknowledgement number는 항상 cumulative, 누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적이라는 의미는 확인응답 번호가 5643인 경우에 누적해서 5642까지 모든 바이트를 잘 수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신할 바이트, 송신단에서는 다음에 전송할 바이트는 5643 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수신이 기대되는 next 바이트의 번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그먼트에서의 acknowledgement 필드의 값은 확인응답 번호는 다음에 수신될 바이트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버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플로우 컨트롤과 에러 컨트롤을 결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플로우 컨트롤을 위해서 마련된 송수신축 버퍼에도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버퍼의 번호를 전송 및 확인 응답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부분입니다. 에러와 플로우 컨트롤의 분류 체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와 플로우 컨트롤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이즈 리스 채널에 대한 프로토콜, 노이즈 채널에 관한 프로토콜, 심플리스트와 스톱 앤 웨이트 방식, 스톱 앤 웨이트 ARQ 방식, 고백 앤 ARQ 방식, 셀렉티브 리피트 ARQ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TCP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비연결 연결 지향 서비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결 서비스에서는 연결 설정 및 연결 해제 단계가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연결 서비스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응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연결 서비스와 관련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토콜은 UDP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연결 지향 서비스에서는 항상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연결 설정을 한 후에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 과정이 끝나면 항상 연결 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결 지향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 프로토콜인 것입니다. 호스트 A와 호스트 B가 연결 설정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A가 호스트 B에게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것입니다. Connection Request A to B, A가 B에게 연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스트 B가 Acknowledgement 승인 신호를 호스트 A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호스트 B는 호스트 A에게 Connection Request, 연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A가 B에게 Acknowledgement를 신호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개의 단계를 거쳐서 호스트 A와 호스트 B는 연결이 설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 설정 단계에서 연결 리퀘스트 패킷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Acknowledgement Response 패킷을 다시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순서 번호를 타협할 것입니다. 서로 이러한 연결에서 사용하는 순서 번호를 결정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패킷의 손실과 중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패킷마다 순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협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협상은 리퀘스트 패킷과 응답 패킷, 레스폰스 패킷의 순서 번호 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순서 번호로 여러 개의 세션, 즉 연결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레이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서 번호를 반복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요청이 중복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 달러 송금을 복제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00만 달러 송금인데 100만 달러를 5번 송금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레이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순서 번호로 또 다른 연결, 세션을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 종료 단계 동일하게 거쳐야 될 것입니다. 커넥션을 릴리즈하자, 연결을 종료하자라는 릴리즈 패킷을 보내면 다시 acknowledgement 패킷, 다시 또 호스트 B가 호스트 A에게 커넥션 릴리즈 패킷을 보내면 A가 B에게 acknowledgement 패킷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즉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IP는 커넥션 프로토콜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커넥션 리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계층인 TCP 프로토콜은 어떻게 연결 지향 프로토콜일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레이어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레이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수행한 각종의 서비스를 상위 계층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 계층의 기능은 완전히 독립적인 것입니다.